얼굴이 다르듯 각기 다른 발 모양. 거리를 다니다 보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굽이 높은 신발은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발 앞꿈치로 걷게 되기 때문에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 다리가 좀 더 날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여성들의 굽 높이는 매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낮은 플랫 많이 신고요. 예전에는 하이힐 많이 신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거의 플랫 위주로 신어요. 다리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못 신겠어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낮은 거, 다나 같은 거 많이 신어요. 운동화. 그렇죠. 젊었을 때는 많이 신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발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안 신게 되죠. 잘 편한 걸 많이 신게 되죠. 예, 어쩔 수 없이 신는데 거의 차 안에서는 벗고 잠깐 신었다가 다시 차에 와서 벗고 이동할 때는 그렇게 해요. 특별히 뭐 발 건강을 위해서 관리 같은 건 안 하는데 좀 주물러지거나 피곤하고 이럴 적에 좀 발을 좀 많이 주물러주죠. 특히 구두 신고 나갔다 오랫동안 이제는 밖에서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이 주무르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다닐 경우 발은 좁고 높은 신발에 하중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고 발에 통증까지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너무 높거나 발에 꼭 맞지 않은 신발을 자주 신을 경우 발 모양이 변형되고 나아가 척추 건강까지 안 좋아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후천적인 영향으로 발 모양이 변형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무지외반증이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은 여성에게 무척 흔한 질환으로 일명 하이힐병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뜻하며 엄지발가락이 외부 힘에 의해 바깥쪽으로 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말 그대로 이제 엄지발가락이 이제 돌아가는 변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발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발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약간 유전 경향이 있어요. 유전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100% 이제 유전되는 게 아니고 원래 내 체질적인 요인과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악화 요인이 이제 복합 작용을 해서 심해지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제 여성 환자들이 많고 우리가 보면 여성 환자들은 뭐 하이힐이나 앞에 이제 신발 좁은 신발을 많이 신잖아요. 그런 걸 신다 보면 엄지발가락 바깥쪽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돌아가니까 안쪽은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발에 닿으면서 염증이 잘 생기고 아파요. 발 중에서 엄지발가락은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으로 인해 엄지발가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둘째와 셋째 발가락에 더 큰 힘이 가해져 발가락과 발등을 잇는 관절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발의 모양까지 변형돼 미관상 보기 안 좋을 수 있고 신발을 신고 걸을 때에도 통증이 생겨 자세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무지외반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단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우선 의사의 눈과 엑스레이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이제 발가락 변형 정도를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우리 무지외반각이 있고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 각도를 측정하거든요. 그 각도 기준에 따라서 무지외반증의 초기, 중기, 말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도 정도와 그리고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아픈지 그걸 보고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수술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비수술적 약물 치료 보조기로 할 건지는 그 두 가지 결과를 다 복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은 하이힐을 애용하는 젊은 여성뿐 아니라 5, 60대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외에도 주변 관절과 척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무지외반증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41,600여 명에서 2013년 56,000여 명으로
환자는 연평균 7.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별로 보면 2013년 기준 여성이 전체 진료 인원의 84.7%를 차지해 남성보다 5.5배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무지외반증을 진단받은 70대 환자 수를 비교한 결과 200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77명이었는데 반해 201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40명으로 이는 전 연령 중 가장 큰 폭으로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이었는데요. 증가율로만 봤을 때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80대였으며 이로써 최근 노년층의 무지외반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이를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닌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진행되다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지외반증을 진단받은 뒤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는 이제 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무지외반증이 그렇게 이제 보기 흉할 정도의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약간 있을 때는 이제 편한 신발을 신고 약물 치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신는 습관을 좀 교정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발을 예쁜 신발을 신다 보면은 이제 힐이나 앞에 폭이 좁은 신발을 많이 신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아프고 변형이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약을 드셔도 잘 안 낫고, 그리고 이제 편한 신발을 신어도 안 되고, 보조기를 신어도 이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서 교정을 이제 해서 이제 통증을 없애줍니다. 화성에 살고 있는 50대 한 여성. 오래전부터 오른쪽 엄지발가락 뼈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은 후 얼마 전 수술 치료를 받아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좀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증세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걸을 때 발바닥을 디딜 때 아파요. 발바닥이 아프고 그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서 허리가 아프고 땡기고. 그래서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올 때마다 그러셨는데 이번에 수술을 했어요. 기회가 돼서. 지금 오른쪽 수술을 했는데 왼쪽도 조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몰랐죠. 젊을 때는 몰라요. 이게 40대 이후에 이제 증상이 서서히 누적된 게 오는 것 같아요. 예, 젊을 땐 전혀 몰랐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이를 많이 신기 때문에. 젊은 시절 높은 굽의 신발을 즐겨 신었다는 여성은 얼마 전 오른쪽 발에 무지외반증을 수술했고 이후 왼쪽에도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결국 양쪽 발 모두 무지외반증 판정을 받은 겁니다. 수술 후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정확한 회복 상황을 살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여성.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엄지발가락 뼈 역시 증세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 결국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의는 진단했습니다.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무지외반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사람마다 엄지발가락의 휘어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교정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교정 수술을 받을 경우 평균 입원 기간은 최소 4.3일에서 최대 7.5일이며 약 8주가 지나야 엄지발가락을 디딜 수 있으므로 회복 기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수술하고 일주일 이내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기부스를 조금 해요. 기부스를 하고 이제 아픈 거나 이제 붓기를 조절을 하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무지외반증용 이제 보조 신발이 있어요. 이제 그 보조 신발을 걸으면서 이제 보행 연습을 합니다. 보행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통증도 줄어들고 붓기도 이제 빠지니까 이제 직장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 가셔도 돼요. 직장에 간다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가 운전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한 달 지나면 그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 3개월 지나면은 이제 평상시에 신는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꼭 필요하면 우리가 힐이나 좁은 신발을 신을 수도 있잖아요.
뭐 6개월 지나면 그 정도도 신을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정도면 이제 저희 의사 선생님들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좋은 신발이 아니고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쁜 신발이기 때문에 추천은 하지 않는데 뭐 피치 못할 경우에는 뭐 신을 수는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대체로 신발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무지외반증.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 튀어나온 부위가 통증을 유발하면 몸의 균형에도 변화를 줄 수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외반증 예방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지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편한 신발입니다. 근데 우리 무지외반증이 대부분이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거든요. 불편한 신발, 하이힐, 아니면 앞에 폭이 좁은 신발을 많이 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한 신발, 좀 폭이 넓고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힐을 신을 수도 있고 앞에 폭이 좁은 신발을 신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고 나서 그 후에는 꼭 발 스트레칭, 조격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것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생겼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더 심해지지 않게 보조기 같은 걸로 해서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발은 서 있을 때 발가락의 모양이 곧고 바르게 놓여 있어야 하며 발이 매끄럽고 따뜻하며 분홍빛을 띠는 것이라는데요. 평소 부드러운 소재로 녹지 않은 굽의 신발을 신고 더워도 양말을 챙겨 신는 습관을 길러 발 건강까지 살뜰히 챙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